기관단체들은 국가 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을 올해 도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충북에는 6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엽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매우 까다로워진 가운데 어느 곳에 학교가 개교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주시는 새해에도 낙후된 원도심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옛 국정원 부지에 지역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세우고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충청북도의 시책 중에는 결혼과 출산 관련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복지와 경제 등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각 기관 단체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시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김영환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특색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올해 도정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저금리 정책자금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지원하고 선화공간 업사이클링, 도립미술관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충북 아트센터, 도립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3천억 원 안팎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해를 넘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도 상징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 역할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도 관련 특별법 제정, 정부의 종합개발계획 반영이라는 두 가지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조 47억 원. 이범석 시장은 실시간 재난 영상의 공유 시스템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재해 예방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창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착공, 대연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은 올해 청주시의 주요 목표입니다. 또 청주시를 축제회장, 고품격 꿀잼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재확인했습니다. 희망찬 2025년 누구나 살고 싶은 모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 충북교육청 등 충북 지역 정당과 각 기관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2025년 을사년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 충북에는 6개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신설 학교 개교는 무척 반가운 일이 됐는데요. 어느 곳에 학교가 문을 여는지 알아봤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시 용암동 동남지구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신설중학교가 오는 3월 신학기에 문을 엽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개교한 바로 옆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개교하면서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설학교가 가장 많이 들어서는 곳은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이곳 오송 2지구입니다. 오송 솔미초가 55학급 1,400여 명 수용 규모로 솔강중학교가 38학급 900여 명 규모로 오는 3월에 개교하고 9월에는 53학급 규모의 또 다른 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오송의 올해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가 동시에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많아 학교 수요가 많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에는 두 번째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확정됐는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중학교 설립도 다음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4학급 규모의 가칭 내곡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3개 단지가 입주하는 충주시 주도급 화곡리 충주기업도시에는 오는 9월에 화곡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또 옛 가덕중학교에 들어서는 단재고등학교도
1학년 신입생 32명과 2학년 전입생을 원년 멤버로 오는 3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사업에 성공하면서 새해에도 낙후된 도심 개발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방치됐던 옛 국정원 부지 개발 사업도 상반기 세부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동과 사창동에 걸쳐 있는 옛 국정원 부지는 축구 경기장 한 면 규모입니다. 현재는 동호인들이 테니스 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망 휴게시설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 전시시설, 어린이 문화체험시설 순으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기존 문학관의 전시시설을 포함한 지역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랜드마크로 꼽았던 명암타워가 용도 폐기됐고 원도심 상권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놀거리, 볼거리가 같이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등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주고 랜드마크를 활용한 테마파크로 수익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 자본을 갖다가 활용해서 저희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합 문화 시설로 갖다 개발할 방법을 지금 기본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6,000제곱미터의 좁은 부지 면적 탓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택 토지와 공원 부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고 노른자 땅인 대농지구 복합 개발마저 경기 불황으로 재공고를 냈다는 점에서 이곳에 눈독을 들일 민간 사업자가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제 주거나 오피스나 다른 상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런 결정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컨셉으로만 잡은 거는 문화관하고 랜드마크 타워. 하지만 청주시는 20년 넘게 방치됐던 옛 국정원 부지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 참여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올해 상반기 150m 규모 이상의 랜드마크 타워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각종 정책과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실생활에 유용할 때가 많은데요. 복지와 경제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들에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들을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 중에는 결혼과 출산 관련 시책이 두드러집니다. 제천과 단양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결혼하는 19세에서 49세의 초혼 신혼부부는 올해부터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가 작은 결혼식을 올리면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 120% 이하의 다태아 출산 가정은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 원의 조제분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은 지원 대상 임신부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기존 대상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고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 지원액은 월 2만 원씩 확대됩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업자, 유통상인의 전업 폐업비가 지원되고 소규모 소사육 농가와 고위험 지역 고령 전업 농가의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도 지원됩니다. 희망 디딤돌 충북센터가 문을 열어 18세 이상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와 취업 등을 최대 5년까지 돕고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함께 근로사업을 시범 운영해 사업자와 참여자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 충북 생활임금은 11,80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동해안은 겨울철 바람도 강해 무엇보다 산불이 걱정인데요. 산림당국도 산불 예방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져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이 한때 긴장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점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선교장 인근이어서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앞서 양양 현북면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화목 보일러 불티가 번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등 영동 북부 지역은 12월 중순부터, 강릉과 동해, 삼척 등 중남부 지역도 12월 하순부터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수가 예상되지 않아 당분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산불 66건 중 15%가 겨울철 산불이었고 최근에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자치단체는 산불 예방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과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 감시 카메라 24시간 모니터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림 주변에서는 각별한 불씨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강원자치도는 산림 인접지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 예방 활동 등 맞춤형 홍보 활동도 벌일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출신의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오늘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7회에 수석 합격해 서울 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재판관 2명의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전환한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미분양 주택 수는 7,67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충청권 미분양 주택은 충남 3,646가구, 충북 2,391가구, 대전 1,580가구, 세종 56가구로 총 7,673가구입니다. 준공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충청권 악성 미분양 물량은 충남 1,039가구, 대전 557가구, 충북 308가구, 세종 56가구 등 총 1,960가구입니다. 특히 충북은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35.7%나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신입 메인트와 오퍼레이터 등 생산직을 채용합니다. 채용 접수 마감일은 오는 6일 오후 1시까지로 이달 중순 필기 전형과 면접을 거친 뒤 2월 말과 3월 말 중 입사 가능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트 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이며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과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집 인원은 각각 3자리와 2자릿수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한하이텍 주식회사 오원진 대표가 1,000만 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청주저축은행 이현식 대표와 임직원 일동이 2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지역 건축사회 유보영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0만 원, 이웃과 함께하는 청주서원교회에서 1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강서일동 아이파크 5단지 주민 일동이 100만 원,
율량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 입주민 1동이 135만 1,970원, 동심 어린이집에서 98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지금까지 성금 81억 1,400만 원이 답지해 목표액인 104억 원의 78%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기부가 43억 8,100만 원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법인 기부는 37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